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 박람회에서 개헌 없이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경주선언이 채택됐습니다. 경북대학교가 내홍을 앓고 있습니다. 대학의 주요 현안 결정 과정에서 대학본부와 교수회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해빙 분위기가 형성되자 경상북도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가 앞다투어 대북교류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기로 밝히면서 지자체마다 전담팀을 만들어 홍보에 나서는 등 발빠른 행보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0월 31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합니다. 당분간 대기도 건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령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우리 지역은 아침부터 쌀쌀하겠습니다. 다행히 어제보단 기온이 조금 오르지만 아침에는 계속 평년 기온을 한참 밑돌고 있는데요. 대구의 이 시각 기온은 3도, 안동은 1도로 출근길 옷차림을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대구 15도, 안동도 15도로 찬바람과 함께 종일 서늘함이 이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보여 각종 화재 예방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계속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금요일 오후부터 기온도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 박람회에서 지역과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경주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와 남북교류 협력특별위원회 구성 제안도 나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지역 주권과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경주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경주선언에는 국가 사무의 지방 이전을 비롯해 지방 재원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없이 할 수 있는 지방 분권을 강조했습니다.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민조례 발의안과 자치분권 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등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사무 이전 활성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민 참여 제도의 문턱을 낮추어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다양한 제안도 나왔습니다. 시도지사들은 가칭 자치발전협력회의를 신설하고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지방분권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분권과 지방분권, 자치제도 등 3개의 TF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그리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국무회의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와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는 그런 회의체를 만드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오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1%까지 늘리는 재정분권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북대학교가 내홍을 앓고 있습니다. 대학의 주요 현안 결정 과정에서 집행부인 대학본부와 견제 역할을 해온 교수회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대 교수회가 주요 보직자 해임 권고안을 결의했습니다. 교학부총장과 기획처장, 학생처장, 교무처장을 총장이 해임하라는 요구입니다. 갈등은 학교 발전 계획과 학칙 개정을 결정하는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두고 시작됐습니다. 교수회에 결정 기능을 주지 않겠다는 학교 측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대학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교수의 의결권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도출했습니다만 본부의 지속적인 개입으로 이것이 다 파기됐기 때문에 대학본부는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법 취지에 맞췄을 뿐이라며
교수의 의결 기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교수에다 의결 기능을 준 적이 없어요. 교육부에서 교수의 의결이라는 단어를 그걸 준 적이 없고 그냥 우리 학칙에 의해서 거친다는 표현만 있는 거예요. 교수회는 또 총장이 취임한 지 2년이 되도록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해 학교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전기금 사용 내역을 포함한 교수회 각종 자료 요청을 거부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의 모든 행정과 그리고 기획이 그야말로 깜깜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조차도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손을 못 본 것은 사실입니다. 뭔가를 넣어달라는 항목들이 교육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항목들을. 교수회는 대학 본부가 기숙사 정원을 줄이면서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묻지 않은 소통 부재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의 미래 발전에 달린 주요 현안을 두고 대학 본부와 교수의 시각차는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대학교는 다음 달 5일부터 교수와 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상동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북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통합관리하는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내년 초에 설립됩니다. 농업교육을 주로 맡던 경북농민사관학교에다 유통기능을 확대해 조직을 구성하는 겁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위군 부계면에서 35년째 사과 농사를 하는 김미점 씨는 사과를 수확해도 신이 나지 않습니다.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입 농산물에 밀리기도 하고 홍수 출하 때문이기도 합니다. 치솟는 인건비와 농사 자재비도 부담스럽습니다. 제값받기 힘들지요. 인건비 많이 올랐지요. 또 농기계값 많이 올랐지요. 또 농약값 많이 올랐지요. 이 농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동네마다 들어선 단위 농협과 일반 도매 상인이 따로 사들이면서 가격도 제각각입니다. 복잡한 유통 구조가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유통을 전담하는 기구가 설치됩니다. 경상북도는 경북농민사관학교가 담당하는 교육 기능에 유통 기능을 강화해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경상북도의 의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민사관학교의 지금 현재 이 교육 자체가 아주 그냥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 활용을 하고 또 앞으로 지금 현재 경상북도의 농업이 갈 방향이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국제 유통으로도 확보할 수 있도록 가기 위해서 하나의 이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르면 이듬해 2월에 운영을 시작하고 오는 2021년 독립된 청사를 완공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선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자두 등 5개 품목의 유통 구조를 총괄하고 품목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농산물 수출을 하는 경북통상과 농협 등과도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 해빙 분위기가 형성되자 지자체도 앞다퉈 대북교류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여러 교류 사업을 구상하고 별도의 팀을 만들어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6년 경상남도는 평양 장교리 협동농장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9억여 원을 들여 남북 공동으로 133헥타 면적의 벼농사를 하고 딸기 모종을 공급했으며 농기계 100여 대도 지원했습니다. 그 뒤 보수 정권을 지나 남북이 다시 만나면서 지자체 차원의 남북 교류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 북한 예술단을 초청하고 향후 북한의 한 도시와 번갈아 엑스포를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목판을 유네스코에 공동 등재하는 사업과 북한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23개 과제를 발굴해 놓았습니다. 우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북한도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류와 협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관건은 북한의 동의 여부입니다. 대북 교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지자체 차원의 교류는 남과 북의 온도차가 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만큼 지자체의 남북 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만큼 북쪽이 우선 준비가 안 됐다. 북쪽이 그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2006년 당시와 달리 유엔의 대북 제재가 생긴 점은 특히 경제협력 분야에 치명적입니다. 대북 물자 지원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 계획도 현재로선 실현 불가능합니다. 지자체의 대북교류 과열 양상 속에 경협 분야가 사실상 막혀 있는 만큼 실익이 없을 거란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진주대첩 기념광장 예정터에서 진주성 외성에 이어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토성이 발견됐습니다. 기록만으로 전해지던 유적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진주성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경남의 윤주화 기자입니다. 토성 흔적이 발견된 곳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예정지의 옛 형평탑 아래로 규모는 길이 15m, 너비 6m에 이릅니다. 또 다른 한 곳은 옛 진주문화원 동쪽으로 길이 10m, 너비 6m가량입니다. 성박 기단 성녀를 3단 높이로 쌓은 흔적이 있고 흙을 얇은 층상으로 차곡차곡 다진 모습이 고려시대 토성과 유사합니다. 고려 전기의 기와와 청자 파편이 함께 출토돼 고려시대 토성으로 추정된다고 발굴팀은 밝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판촉에 대한 그런 축조 수법이 일단은 고려시대 그런 토성들과 유사하고 그다음에 출토 유물도 그러하지만은 발굴팀은 특히 외구의 잦은 침략으로 토성인 진주성을 고려말 석성으로 개축했다는 문헌 내용이 실제로 밝혀진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성 방향과 잔존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발굴 예정 지역보다 바깥에도 지금 유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발굴 지역의 그 확대가 필요하고 좀 더 세밀한 조사를 위해서 발굴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기록으로만 전해져 오던 유적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진주성. 이곳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작업에 학계와 지자체가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한국 어선에 탑승하는 외국인 선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사소한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을 막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의 박주로 기자입니다. 2년 전 인도양 참치잡이 원양어선에서 베트남 선원이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 등 2명을 살해하는 선상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어 소통에서 비롯된 사소한 오해가 참극을 불렀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베트남 선원이 베트남어로 건배를 뜻하는 요요요를 선장에게 말했고 이 말이 욕설로 들리며 다툼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소통의 장벽을 없애 비극을 막아야 하지만 외국 선원 상당수는 여전히 한국어를 모른 채 승선부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那个时候是有困难，也听不懂，以后船上的喇叭哇哇哇，以后就是什么都不知道，就是只能看着别人干什么活啊，跟着去干，啊，到以后慢慢的工作熟悉了以后会好一些。 외국 선원들의 고충을 덜고 한국 생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선 한국어 학습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어 기본 낱말부터 가르치며 언어 소통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외국인 선원들의 정감에 따라서 이제 우리 한국 선원들과의 어떤 선내 갈등 이런 문제를 해소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언어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어선에 탑승한 외국인 선원은 모두 2만 5천 명. 외국 선원들이 업 주력군이 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대통령에 이어 지난달 집권 여당 대표까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정부가 이전 기관 분류에 착수했는데요. 지자체마다 TF팀을 발족해 홍보에 나서는 등 발빠른 행보에 나섰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민간 합동으로 전문위원 30여 명을 구성했고 정무적인 소통이 중요한 만큼 두 당협위원장을 유치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상주시는 122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외에
국감에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육군사관학교,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 등을 겨냥하고 단체장이 국회와 대상기관을 방문하는 등 전방위 설득에 나섰습니다. 현재 사통팔달의 고속도로망을 갖추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사회적 인프라를 철저히 점검하여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문경시도 적극적입니다. 문경 유치 추진단은 1차로 압축한 105개 기관의 서한과 홍보 자료를 발송하고 전부 찾아가 설득 공세를 펼쳤습니다. 중부 내륙철 개통으로 3년 뒤면 서울 1시간대, 전국 2시간대면 간다는 게 주 공약 사항입니다. 스포츠와 철도, 물류 관련 10여 개 기관이 주력 희망 기관입니다. 국군체육부대가 이미 문경에 입주해 있어 체육기관 등을 문경에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영주시는 한국임업진흥원 등 산림유관기관을 틈새 시장으로 노리고 있고 경북도는 김천혁신도시에 이전해온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식품안전진흥원 등을 유치해 이전 효과를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싼 지자체 간 힘겨루기는 더 뜨거워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오늘 저녁 광양에서 구단 창단 이후 첫 FA컵 결승 진출에 도전합니다. 최근 정규리그 2연승과 함께 상승세를 보인 대구FC는 오늘 저녁 7시 반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서 펼쳐지는 FA컵 4강전에서 전남을 상대로 맞대결을 펼칩니다. 대구FC의 FA컵 최고 기록은 2008년 차지한 3위였던 만큼 오늘 승리하고 결승에 진출한다면 이 대회 출전 이후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최근 3년 동안 11가지 중과실 교통사고로 대구에서 15,0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대구 지역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1,19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사고로 209명이 숨지고 15,000여 명이 다치는 등 하루 평균 사상자 수가 14명에 달했습니다. 신호 위반이 3,540여 건으로 전체 34%를 차지했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교육청이 내년 대구 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50명을 모집하는 공립중등교사에 1,500여 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0.5대 1을 보였습니다. 사립은 57명 모집에 450명이 지원해 7.8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임용시험 1차는 다음 달 24일 실시되고 실기평가와 수업 실현, 면접 등을 거쳐 내년 2월 8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안동시 의원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지방선거에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다 당선된 A씨가 선거 중 가족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폭행해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 생긴 앙심으로 인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예비후보 등록 신청서 등에 직업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남구의회 권은정 구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의원은 올해 3월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공천 신청서와 예비후보 등록 신청서를 내면서 직업을 허위로 적어내고 직업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3,000장을 인쇄해서 50여 장을 유권자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 의원은 시동생이 운영하는 사업체 대표라고 허위로 직업을 표기했고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후보자 직업란에도 허위 직업을 올리게 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바닷물 샘플에서 환경 DNA 분석법을 이용해 청어 유전자를 찾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어 유전자 추출 성공을 통해 겨울철 알을 낳기 위해 남해안으로 회유했던 청어가 산란 후에는 진해만에 주로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남해와 동해에서 어획된 청어의 유전자 염기 서열이 동일 계군으로 밝혀져 청어가 큰 무리를 지어 동해와 남해를 오간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환경 DNA 분석법은 수중생물들이 남긴 배설물이나 비늘 등에서 유전체 염기 서열을 분석해 유전자 동일성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아침부터 우리 지역 날이 쌀쌀합니다. 다행히 어제보단 기온이 조금 오르지만 그래도 아침에는 평년 기온을 한참 밑돌고 있는데요. 대구의 이 시각 기온 3도, 안동은 1도로 출근길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대구 15도, 안동도 15도로 찬바람과 함께 종일 서늘함이 이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체로 우리 지역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날이 건조할 것으로 보여 각종 화재 예방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오전에는 곳곳에 구름이 끼다가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3도, 청도 0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청도 모두 15도로 하루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3도, 구미 4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문경 14도, 구미 1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도, 청송 영하 2도로 오늘도 출근길이 무척 춥습니다.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낮에는 안동 15도, 청송 13도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 1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오후부터 기온도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